안녕하세요. 나는 주식인자 진행의 강주린입니다. 주식 천만인 시대, 이제 너도 나도 주식을 하고 우리 또 친구들 만났을 때 주식 이야기 많이 하시죠? 그런데 또 좋은 이야기만 나오지 않습니다. 친구들이랑 삼삼오오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면 주식에 대한 답답함과 고민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나는 주식인이다. 매일 저녁 8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힐링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시간 스트리밍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즐겨 시청하시는 스트리밍으로 실시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장 이야기 또 잠깐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 시장 금리와 환율 하락 등의 영향으로 양 지수 모두 좀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2,510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817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내일 이제 또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오는 날입니다. 엔비디아가 이미 신고가의 영역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적 공개 후에 시장 반응을 조금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급도 잠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도 말씀드리면 코스피 어제에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살펴보시면 개인만 나홀로 팔자세를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의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개인과 외국인이 오늘 수급이 들어와 줬고요. 기관이 팔자세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시간 외 이야기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이제 내일 새벽 뉴욕 증시 장 마감 이후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오게 됩니다.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 국내 엔비디아의 관련주들이 시간 외에 강세를 보였다고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관련주 이제 4개가 있습니다. C랩과 MDS테크 그리고 JC현 시스템, 아이크래프트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먼저 C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랩은 장중에서 5% 넘게 등락률을 보여주면서 13,080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간 외에서는 4%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MDS테크도 역시나 장중에서도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일단 지금 보고 계시는 엔비디아 관련주 모두가 장중에서 4% 이상의 등락률을 보여주면서 좋은 상승 탄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시간 외의 흐름도 짚어드릴게요. MDS테크는요. 시간 외에도 비슷한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5.2%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JC현 시스템은 시간 외에 2% 정도 등락을 했고요. 아이크래프트는 장 마감 이후에는 4%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 외에 움직인 엔비디아의 관련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결과에 따라서 내일장에서도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네요. 나는 주식인이다. 저희와 함께 하실 방법 바로 또 안내를 해드려야겠죠. 노란 톡방에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로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도 있습니다. 문자 참여 방법입니다. 샵 3772로 내용에는 빅스라고 2글자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세요. 저희 방송 중에 오늘은 종목 상담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궁금증 해결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나는 주식인이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나는 주식입니다. 함께 하실 분 바로 만나보셔야겠죠. 여러분들의 투자 방식, 어떤 걸 좀 선호하시나요? 만약에 단기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주 잘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시간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기 급등주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잡아내는 분입니다. 빅스 대표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빅스입니다. 저희가 만난 지 어느새 2주가 되었어요. 지난주 첫 방송 이후로 제가 이번 주에도 역시나 화요일 날 이 시간에 만나 뵙게 됐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죠. 매주 화요일마다 저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그 주에서의 만큼의 수익은 제가 책임져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린 만큼 이번 주도 역시나 시장은 올라가고 있는 듯하지만 우리의 계좌는 뜨뜻미지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반등의 예상이 된다면 그때라면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같이 수익을 내야 여러분들의 수익이 조금 더 깊어질 수가 있겠죠. 자, 오늘도 제가 그만큼 여러분들의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좋은 종목들 가지고 왔으니까요.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빅스 대표님과 함께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종목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공략주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 지난주에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고 들었는데 이번 주에도 주실 거죠, 대표님? 제가 사실 이번 주에는 조금 쉬려고 했거든요. 이번 주에 좀 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선물들을 받아가셨어요. 거기에 대한 선물도 또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이번 주에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셔서 노란톡방까지 오신다면 또 제가 안 드릴 수가 없죠. 제가 꼭 드릴 테니까 꼭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긴 하시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은 또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간략하게 또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아무래도 오늘 또 저랑 처음 뵙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떠한 선물을 준비를 했는지 짧게나마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자, 여러분들께 제가 드릴 수 있는 선물, 아무래도 여러분들 이 주식시장은 전쟁터잖아요. 이 전쟁터가 진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수급, 이슈, 호재, 악재 이런 것들에 치고받고 내 계좌가 상처가 남게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뭔가를 챙길 수 있는 전리품이 남는지 여기에 따라 항상 우리도 이 시장이 전쟁터와 같다라고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전쟁터 같은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야 돼요. 뭐 우리가 방어구가 됐든 무기가 됐든 어떠한 것들이 하나씩은 꼭 있어야지만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죠. 자, 누구나 따라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10만위 검색기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를 시켜드릴 겁니다. 10만위 검색기는 여러분들 초보자들도 할 수 있고 그냥 저한테 이 검색기를 받아가셔서,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바로는 사용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이 검색식도 마찬가지로 이 증시에 수많은 검색식이 있습니다. 단타면 단타, 장타면 장타, 여기에 따른 각가지의 검색식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활용도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또 우리가 수익을 챙길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저하고 함께 하셔야지만 챙겨가실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당연히 이제 지금 저희 방송을 보시고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0만위 검색기가 어떤 건지도 저희가 살짝 또 들어봐야지 감이 올 것 같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방금 전에도 여러분들께 10만위 검색식이라고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우리가 또 산에 올라가서 심을 또 캐야 될 거 아니에요, 삶을.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증시에 탑승을 해서 수익을 챙겨보기 위한 각가지의 도구들 중에 10만위 검색식이라는 것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검색기,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도 검색식이 대체 뭘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이런 도구들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여러분들의 투자의 레벨이 점점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내가 설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을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시스템, 즉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종목을 공략을 할 때도요, 단타, 중장기 스윙, 그리고 장기 스윙, 어떠한 목적에 맞는 종목들을 공략을 하던 간에 모든 종목, 이 증시에는 수천 개의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종목들을 우리가 일일이 다 살펴볼 수가 없으니 내가 원하는 조건식에 맞는 종목들을 딱 골라주는 그런 검색식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 어느 곳에 투자할지 1차로 기준을 잡는 역할을 합니다. 이 검색식에 포착이 됐다라고 해서 그 종목들이 무조건 다 수익을 가져다 주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제가 아까도 그랬죠.
여기서 우리가 목적을 하는 여기 이 검색식을 사용하는 목적은 수익을 보기 위한 목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오래 걸려서 종목들을 컨택하는 것보다 조금 더 줄여서 효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종목들을 찾기 위한 검색식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검색식은 자, 여기서 보시면 투자 결정은 내리는 하나의 지표로 활용할 것이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맹신하거나 의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제가 드리는 검색식뿐만 아니라 증시의 모든 검색식 마찬가지예요. 그 각가지의 검색식에 맞게끔 활용도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이 10만이 검색기가 어떠한 역할들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교육을 받고 사용하시는 게 그만큼 더 승률도 높아지고요. 그만큼 수익 볼 수 있는 텀도 길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두 가지의 검색식을 드릴 거예요. 자, 보시면은 매월 한 가지씩 공개를 할 건데 제가 11월 달에는 욕심 없이 하루 딱 3%만 보자. 줄여서 요카3이라는 검색기를 첫 번째로 드릴 겁니다. 그런데 자, 이거는 욕심 없이 하루 3%라 그랬으니 단타의 개념에 가깝겠죠. 하루하루 우리가 이 증시에 재미없는 특히나 조정장이나 하락장 때 수익 보기가 생각보다 여러분들 어려우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빠지기만 하는 것을 구경만 하긴 좀 아쉽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정장과 하락장에도 꾸준하게 수익 볼 수 있는 그런 검색식을 요카3이라는 검색식을 제가 첫 번째로 드릴 거고, 그리고 저와 조금 더 함께 하신다면 제가 천천히 공략하면 30%도 가능할 수 있는 이 1003이라는 검색식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단타에 가깝고 말 그대로 천천히 여유를 좀 가지고 증시를 이 종목을 대응을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1003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의 검색식을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께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 겁니다. 그래서 매월 한 가지씩 공개를 시켜드릴 거고 이번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제가 요카3이라는 검색식을 드릴 건데 자, 어떠한 것에 있는지 어떻게 포착이 되는지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11월 8일 날 딱 5가지의 종목이 포착이 됐어요. 국제양품, 루멘스, 라이트런과 한일증국, MP 총 5개의 종목들이 포착이 됐는데 이 종목들 포착돼서 다음 날 공략을 합니다. 자, 다음 날 이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다음 날 어떻게 움직이지 한번 추적 관찰을 해보니 자, 어떻게 됐을까요? 첫 번째 종목부터 볼게요. 국제약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정확하게 보이시는 이 화살표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이 캔들에서 포착이 됐고요. 그 다음 날 정확하게 1차적으로 상승이 나와서 시초가 대비했을 때 8%의 상승이 나오게 됐고 두 번째 루멘스 아까 보셨죠? 루멘스 종목. 자, 루멘스도 역시나 이때 당시에 윗꼬리에 길게 달린 윗꼬리에 포착이 돼서 그 다음 날 시초가부터 기준으로 삼았더니 시초가 대비했을 때 약 20%의 상승폭을 만들어내줬습니다. 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요카3 검색기는 단타의 개념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포착일자 다음 날짜부터 여러분들이 바로 공략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자, 한일증공 차트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시초가 대비했을 때 포착일자 다음 기준 시초가로부터 약 15% 이상 상승폭이 나왔네요. MP 역시나 차트상으로도 포착되고 다음 날 이렇게 시초가 대비했을 때 14%의 수익이 나왔고요. 자, 보시면 지금 4종목까지 봤습니다. 마지막 종목. 우리 라이트론 종목을 보자면 라이트론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자, 제가 아까 전에 여러분들 요카3은 하루하루 매일매일 3%만 수익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아까처럼 방금 전에 봤던 4개의 종목들은 생각보다 슈팅이 크게 나와서 우리가 수익 보기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고 이렇게 짧게 3% 정도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저와 같이 교육도 들어보시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설명을 들어보셔야 이렇게 또 수익을 챙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검색식 또 바쁘신 분들은 매일매일 체크하기도 어렵고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매일 아침에 해당 종목들을 톡방에서 장전에 공개해 드릴 겁니다. 오늘 요카3에는 이런 종목들이 좀 포착됐기 때문에 이 종목들 한번 좀 보시면 좋겠네요 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나는 이 요카3 검색기도 받아보고 싶고 수익도 보고 싶다 하신다면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죠. 자, 요카3 검색기만 뿐만 아니라 제가 나중에 드릴 테지만 1003 검색식을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그 전에 검색식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검색식에 너무 의존하지 말자, 맹신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검색식은 무적이 아니에요. 자, 전쟁터에서 여러분들 그냥 무기 하나 들었다고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물론 거기에 대한 활용도가 높다면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말 그대로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적은 아니라는 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많은 이 검색식이 있지만 본인에게 맞는 검색식인지 체크가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정확한 활용 방법 아까부터 제가 꼭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여기에 따라서 확실한 손절과 익절이 원칙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의 원칙을 가지고 가치 공략을 하셨을 때 꾸준하게 하루하루 3%씩은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검색식 천공삼에 대해 간단하게 좀 소개를 시켜드려보자면, 자, 모비스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네 가지의 종목 차트를 좀 보여드릴 텐데, 이 네 가지의 종목 차트는 생각보다 조금 빨리 움직였어요. 제가 원래 의도했던 거랑 좀 다른, 조금 더 여유롭게 봐야지 좀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 검색식이었다면, 이때 당시 포착했던 종목들은 생각보다 빨리빨리 움직여주는 모습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대략 한 캔들상으로도 한 10개 정도면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렸죠. 그렇지만 대략 포착 일자부터 6,000원에서부터 8,100원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만들어줬고, 자, 이때 위더스 제약도 마찬가지예요. 위더스 제약 여러분들 최근에 굉장히 핫하잖아요. 근데 이 위더스 제약이 상승하고 나서 눌렸을 때 이미 그때 당시에 잡을 수 있는 포착됐던 시점이 이미 이때 당시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상승이 나오면서 이렇게 큰 시세를 또 형성해주는 모습을 만들어냈죠. 자, 세 번째와 네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CCS도 역시나 포착일자 다음으로 조금 눌림목을 만들어냈지만 시세가 어떻게 됐어요? 자, 1,250원부터 4,090원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요카상 검색식과 천공상 검색식은 어떠한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상승했던 이후에 눌림목을 공략하는 것이다 보니까 사실상 장투로 볼 수 있는 이 천공삼에도 요카삼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포착됐던 시점은 천공삼의 시점이었어요. 1차적으로 상승이 나온 이후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눌림목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천천히 여유롭게 보는 것이 좋다. 자, 이 종목도 이때 당시 눌림목 이후 대략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때 당시 이후부터 지지 구간이 확실하게 받쳐지니까 상승이 재차적으로 나오게 됐고, 자, 그 뒤에 보시면 화살표가 하나 더 있죠. 이때는 요카상 검색식에 포착됐던 일자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던 차트에서 나와 있던 부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조금 더 올랐었지만 짧게 보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때도 역시나 짧게나마 수익을 또 챙겨볼 수 있는 그런 타점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 가지의 검색식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이번에는 제가 요카삼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검색식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나 단타로 좀 수익을 보고 싶은데 내 종목들 지금 계좌에 다 몰려 있어서 조금 더 수익보다는 단타적 관점으로 내가 증시를 조금 한번 공략해 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오늘 노란톡방 오셔서 제가 오늘 또 라이브 강의도 해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셔서 이 검색식과 함께 여러분들의 수익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신만이 검색기 사용법부터 또 예시 종목까지 함께 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주식은 또 실전이잖아요. 실전에는 우리만의 무기 필살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검색식 한번 받아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모두에게 또 드린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좋겠네요.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바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화면 하단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잖아요.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1초에서 2초 있으면 링크가 뜹니다. 클릭하셔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건당 유료 문자입니다. 샵 3772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내용은 빅스라고 두 글자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저희 잠시 후에 종목 상담도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이 종목 방향성을 좀 잃은 것 같아요. 너무 궁금합니다 하시는 분들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이랑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지금 노란톡방에 들어와서 올려주시면 잠시 후에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오늘 시황 얘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미국 증시 흐름이 굉장히 좀 좋더라고요, 대표님. 네. 그래서 덩달아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미국 시장만큼은 아니거든요. 왜 그런지 좀 궁금합니다. 오늘도 그만큼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자, 아무래도 또 우리나라가 여기저기 치이고 치여서 눈치를 많이 보는 또 증시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가더라도 이 증시에 훈풍 호재들이 많아서 잘 올라가더라도 미국 증시가 또 조정이 나오면 덩달아 같이 빠지고, 또 미국 증시가 올라서 우리나라도 조금 올라가다 보면은 중국 증시가 빠져서 같이 또 빠지는 그런 또 눈치 보는 증시가 또 우리나라 증시인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최근에 조정을 넘어서 이 미국 증시가 저점 대비했을 때
기하급수적으로 수직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 국내 증시의 지수 차트를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이 움직임이 실망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올라갈 때 됐는데 왜 우리 증시는 이렇게 힘을 쓰지 못하는 걸까요? 자, 그래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래에서부터 꾸준하게 차근차근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계좌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는 수익 볼 수 있는 타이밍이 조금 더 많아질 것이다라고 오히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려보고 싶네요. 자, 국내 증시 오늘 양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7%대, 코스닥은 0.48%대에서 상승 마감이 되었는데 사실상 강보합에서 좀 마감이 됐죠. 그런데 여기서 좀 아쉬웠던 건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조금 더 약한 모습이었어요. 원래 좀 시가총액이 작은 것들이 모여있는 코스닥 시장에 조금 더 활발한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아쉽게도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조금 더 버텨주게 되면서 이 코스피가 조금 더 강세를 보였었던 이유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어제 시장을 보셔서 이 미국 증시의 시장을 보셔서 아신다면은 사실상 어제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증시를 상승으로 견인했던 이유였습니다. 갖가지 호재들이 붙게 되면서 안 그래도 시가총액이 높은 두 기업이 지수를 상승으로 견인을 했어요. 그리고 특히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승 부분을 비해서도 1%가 넘는 급등을 또 만들어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역시나 여기서 이 정도의 상승폭은 만들어낼 수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엔비디아의 실적 기대감과 경계감이 오늘 증시에 다 나왔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엔비디아의 실적, 아까 전에 아나운서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미국 증시 앞으로 바로 오늘 시작되는 미국 증시가 끝난 이후부터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가 돼요. 그런데 이런 실적 기대감 속에 장 초반 국내 증시는 열심히 좀 올라가는 모습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가면서 오히려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가 너무나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오히려 조금 경계감이 좀 드러나는 것이 아닐까. 오히려 반대로 좀 실적이 낮게 나와서 주가가 떨어진다면 미국 증시가 당연히 조정을 받게 되겠죠. 그렇다면 국내 증시도 역시나 같이 조정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기대감과 경계감이 공존하고 있었던 게 바로 오늘의 국내 시장이었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보면 오늘 좀 아쉬웠던 게 하나가 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주말간의 이슈를 좀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AI 챗봇의 테마를 확실하게 만들어준 오픈 AI의 전 CEO죠. 이 CEO가 MS사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AI 연구팀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이사회에서 오픈 AI의 이사회에서 이 CEO를 해임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그 해임한 이후부터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이 AI 연구팀으로 합류를 하겠다라는 이 소식이 전해져 오게 되면서 사실상 이 AI에 관련되어 있는 호재로 받아들여지게 됐고요. 그렇게 되면서 사실상 AI 관련주들이 조금 더 급등세를 이어나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조금 AI 관련주들이 지난밤, 어제죠. 어제 국내 증시가 끝난 이후 시간의 거래에서 조금 더 상승폭을 만들어냈지만 오늘까지 상승폭이 확실하게 이어지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AI에 대한 수급보다는 반도체에 대한 수급이 조금 더 확실하게 보여줬던 날이 오늘이었죠. 자, 그래서 여기에 따라 엔비디아, 그렇다고 뭐 반도체가 그렇게 강하게 올라가서 증시를 또 확실하게 끌어올린 것도 아니었어요. 왜냐? 엔비디아의 실적 랠리 기대감도 역시나 있었다라고 말씀을 아까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는 오히려 오후에는 경계감으로 좀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조금 더 아쉬웠던, 이도저도 아닌 시장이었던 거죠, 오늘은. 자, 그런데 이런 시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될 수가 있는 게 엔비디아의 실적, 결국에는 랠리 기대감이 아직까지 시장에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엔비디아의 실적, 최근에 또 이번 연도 들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급속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번 연도 2월 달에 작년 결산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이때 당시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주가를 형성하고 있던 엔비디아가 재차 상승폭을 확대해 나갔고요. 자, 이때도 역시나 나름 고점이었다라고 평가를 했었지만 이때 당시에 올해 1분기에 실적이 발표되면서 또 한 번의 상승을 거듭하게 됐죠. 자, 근데 지속해서 거듭해오던 이 실적이 이번 연도 8월 달에는 조금 예상치에 못 미치게 나오면서 한번 흐르는 모습도 만들어내줬습니다. 근데 현재 주가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 신고가에 위치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신고가에 있는 만큼 이 실적치가 좀 좋지 않게 예상치보다 낮게 나온다면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되면서 사실상 조금 아쉽게 모습들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번 주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번 주에도 역시나 여러 가지의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새벽에 발표될 엔비디아의 실적이 있는데 지금 어찌됐든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은 엔비디아의 실적이에요. 여기에 따라서 반도체에 대한 훈풍이 지속된다면은 우리나라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도 훈풍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업들 중에 수많은 기업들 중에 반도체와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수혜가 또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자, 이것뿐만 아닙니다. 또 수요일에는 지금 엔비디아에 가려져 있지만 FOMC 의사록이 수요일 날 공개될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FOMC에서 만약에 또 한 번 매파적인 발언을 그리고 엔비디아에서 무난한 흐름이 넘어갔는데 하필이면 다음 날 또 뭐가 나와요? 의사록이 나옵니다. 또 우리가 경계해야 될 파월 연준 의장이 또 어떠한 말을 뱉을지 여기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또 한 번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경제 지표가 하나 발표되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이 세 가지의 경제 지표에 따라서 지금은 일단 우리가 가장 넘어야 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 시장의 훈풍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지만 엔비디아가 만약에 예상치를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도 또 그만한 대응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혼자 계시면 또 어떻게 해야 돼? 시장 조정 들어가나? 그럼 내 종목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혼자 계시지 마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대응책 그리고 여러분들의 해결책도 같이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요. 오늘 방송 끝나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시간 참 빨리 가요. 늦지 마시고 바로 노란톡방으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일정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네요. 엔비디아의 실적과 FOMC 의사록 그리고 소비자 심리지수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일단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산이 엔비디아의 실적인 것 같아요. 이 실적에 따라서 우리가 좀 앞으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좀 짜봐야 하는지 그 흐름과 또 대응 전략을 한번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 혼자 좀 대응 전략 세우기 힘드시죠? 그럴 때 저희 빅스 대표님과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노란톡방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죠?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거나 샵 3772 건당 유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실 때는요. 빅스라고 두 글자 써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상담도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앞서서 저희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선물 있잖아요. 10만위 검색기. 지금 잠깐 또 방송 막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10만위 검색기 살짝 한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까지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 설명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대표님. 네, 자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 이 10만위 검색기 아까 전에도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증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무기 제가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순식게 누구라도 저한테 강의 한 번만 들어보시면 누구라도 초보자라도 가능해요. 쉽게 매일매일 3% 정도는 무난하게 챙겨드릴 수 있게끔 제가 그런 선물 드릴 테니까 오늘 방송 끝나면 여러분들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와요. 꼭 미리미리 들어오셔서 기다리신 다음에 이 방송 끝나면 제가 꼭 선물 지어드리겠습니다. 늦지 마시고 끝나기 전까지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바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QR코드와 문자 두 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QR코드는 카메라로만 스캔해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3772 건당 유료 문자입니다. 내용 빅스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들어오신 분들 한해서 저희가 선물도 드리고요. 종목 상담도 함께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강의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는 주식인이다. 이번 순서 저희 종목 상담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에 종목명이랑 매수가 그리고 비중 함께 올려주시면 잠시 후에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이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종목 상담 전에 특징 테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AI 테마 장시작부터 또 후끈했잖아요. 이 관련주들 알려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대표님? 네, 맞습니다. 제가 또 아까 전에 시황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어떻게 보면 AI에 대한 이 호재성 이슈라고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조금 더 반도체에 대한 수급이 확실하게 실려지면서 AI는 조금 더 아쉬운 모습을 좀 만들어냈죠. 근데 오히려 저는 반대로 지금 AI가 이렇게 힘을 쓰지 못했을 때 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안 올라갔다면 낮게 잡을 수 있는 기회겠죠. AI 시장 여기서 그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오픈 AI의 전 CEO 샘 올트먼의 해임 이슈가 주말간 있었어요. 이사회 결의로 이제 샘 올트먼이 CEO가 이 해임이 되었는데, 자, 근데 여기서 해임이 되면서 뭐 굉장히 많은 또 여러 가타부타 말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해임이 되면서 어디로 가게 됐을까요?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AI 연구팀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렇다면 직접적으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하고 있는 AI 연구팀이 본격적으로 상승세를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 기대감 충분히 우리가 심을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수혜보는 마이크로소프트라고 조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오픈 AI의 지분 49%를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직접적으로 다른 대형 기업들과 같이 또 엮여 있는 사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운용하기에는 사실상 조금 무리가 있었던 부분인데 이번에 이 샘 올트먼을 본 이 마이크로소프트로 직접적으로 영입을 해오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숨통이 튀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은 자, 이외에도 최근 정부의 지능형 로봇 최근에 있었죠. 지난주에도 그래서 AI 관련주들과 로봇에 대한 이슈들도 꺼지지 않고 시장의 반등과 함께 탄력적으로 올라오고 있던 것이 바로 이 AI와 로봇 테마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보이시나요? 제가 아까 전에도 시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가 어제 이 미국 증시를 끌어올린 것처럼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역시나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이슈로요.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AI에 대한 것보다 반도체에 대해 힘이 조금 더 실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특징주로 제가 두 가지를 짚어왔습니다. 처음으로는 이스페타시스 종목인데, 자, 이스페타시스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굉장히 차트적으로 누가 봐도 전형적인 추세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 보시면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 조정도 이어지게 되고 있지만 최근에 다시 한번 단기 이평선과 이 중장기 이평선이 맞닿아지고 돌파가 나오면서 지금 상승 기조를 다시 한번 다잡아 나가고 있는 과정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략하기에는 사실상 너무 고점이잖아요. 아무리 지지와 저항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사실 조금 더 우리가 신규의 입장으로서는 진입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페타시스 수많은 재료를 갖고 있고 AI에서도 하나의 재료를 갖고 있는 기업이지만 저는 이 종목 현재 보유자는 매도도 매수도 아닌 홀딩하면서 신고가의 영역까지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여기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우리가 항상 올라가는 것만이 아닌 조정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둬야겠죠. 해당 구간에서 만약에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여기서 조금 더 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신규 진입자분들은 조금 더 관망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두 번째 특징주 보겠습니다. AI 관련주 하면 이 종목도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솔트룩스라는 종목인데 자, 오히려 저는 아까 이스페타시스보다는 조금 더 공략하기는 나쁘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형적으로 추세를 잘 이어져 오고 있다가 어떻게 되고 있죠? 자, 이때 당시 돌파가 한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돌파가 실패가 됐고요. 또 한 번의 재돌파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이때 당시 시장에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서 한번 크게 눌려주는 그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올라갈 때도 쉽게 올라가지만 내려올 때는 반대로 쉽게 내려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공략하기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종목을 사서 하루하루 전전긍긍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뒤로 두시고 관망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AI 관련주 특징주들은 전부 다 관망만 하면 우리는 대체 뭘 공략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하는 종목들 두 개를 또 갖고 왔거든요. 자, 첫 번째로는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폴라리스 오피스인데 이 종목도 전형적인 추세 종목이라고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 1차 상승 한번 나오게 됐고 눌리면서 재차 상승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은 자, 1차적으로 이 최근에 중장기 이평선에서 한번 지지를 받아줘요. 그러면서 한번 재돌파에 대한 가능성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함께 눌리는 모습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여기서 눌림목을 만들어냈지만 이 지지선을 이탈시키지 않고 여기서 저점을 기준으로 지지선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구간에서 저항과 지지, 단기적인 횡보장세가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최근에 이 이슈적인 부분을 달고 수급적인 부분만 조금만 더 크게 동반이 된다면 오히려 저는 현재 구간에서 조금 더 분할 매수하는 관점 그리고 지금으로 봤을 때 손절가를 하나쯤 두고 그리고 공략한다면 여러분들이 AI 후발주로 수익을 챙겨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를 두고 공략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지금 현재 오늘 종가 기준으로 5,090원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5,100원쯤 내일 시초가가 갭을 크게 띄워주지 않는다면은 여기서 조금 공략을 해서 4,400원 제가 아까 여기 말씀드렸던 구간이 있죠. 지금 여기에 박스 구간 하단 구간에서 손절가를 두고 짧게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 박스 구간을 돌파하는 구간에서 한번 정리를 하시고 그 이상의 매도는 제가 여기서는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조금 더 실시간으로 장 상황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란톡방 오신다면 제가 혹시라도 그때 강의를 듣고 진입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쯤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라고 이런 코멘트도 달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AI 후발주로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야겠죠. 자, 폴라리스 오피스뿐만 아니라 저는 오히려 점수를 준다면 이 라운피플 지금 차트만 보더라도 누가 봐도 이 저점에 있는 구간 아닐까요? 물론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기는 했었지만 그 상승 부분을 전부 다 반납을 하고 이때 당시에 지금 누가 봐도 지지 구간을 확실하게 다져가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져나가면서 뭐가 나오게 됐죠? 자, 수급이 동반되고 있는 매물대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매물대를 1차적으로 소화를 해주고 나서 다시 한번 재소화해 나가는 구간도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도 역시나 지금 하락하고 있는 구간이 나오고는 있지만 여기서 지지받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자, 단기 평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조금씩 고개를 틀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손절가를 두는 것보다는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나눠서 좀 접근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수익 관점으로 좀 크게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분할 매수로 공략 타점을 좀 살짝 짚어드리자면 자, 6,900원. 오늘 종가 기준 6,810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위에서 잡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1차적으로 잡고요. 그리고 추가 매수는 4,900원. 지금 여기 보시면 지지 구간이 명확하게 그려져 있죠. 이 해당 구간에서 지지 구간쯤에 한 번 더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좀 낮춰주고 다시 한번 수급이 동반될 때 크게 챙겨나가는 그런 전략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 종목은 제가 지금 목표가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좀 아껴두고 있는 종목 중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한 코멘트 제가 오늘 이 방송이 끝나서 기가를 한 다음에 제가 또 라이브 방송 별도로 열어드릴 겁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명확한 해답 드릴 테니까 늦지 마시고 지금 방송 끝나기 전까지 바로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폴라리스 오피스와 라운피플 어떻게 좀 공략을 하면 좋을지까지 한번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저희가 혼자 하기에 또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저희 노란톡방에 들어와 주시면 좋겠네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와 문자 두 가지 방법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둘 중에 편하신 방법을 선택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방으로 저희 종목 상담을 올려주실 때는요. 종목명이랑 매수가, 비중을 함께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거나 샵 3772 건당 유료 문자 내용 빅스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종목 상담을 올려주셨기 때문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만나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한화솔루션입니다. 복님이 올려주셨습니다. 하나솔루션, 네, 39,960원에 19% 들고 계신데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대표님?
자, 지금 이 하나솔루션의 차트를 잠깐 보고 있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하나솔루션은 하나그룹 계열의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친환경 관련되어 있는 기업 이 재료들, 대표적으로 태양광과 수소 관련된 재료들이 있죠. 최근에 움직임을 보면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때 당시에 방위산업,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방위산업의 재료로 함께 올라가는 모습들을 만들어냈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시장의 조정에 따라서 같이 내려오는 모습들 같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제가 선을 하나 그어드릴 겁니다. 근데 이 선에서 지지 구간에서 받쳐주질 못하고 오히려 지지 구간을 이탈시키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 이러한 이탈시키는 과정 속에서도 지금 움직이는 흐름들을 보면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오히려 이때 당시 하락 추세가 이어질 거라면 이런 식의 반등도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지금 보시면 단기 이평선이 오히려 안정적으로 위로 틀어질 수가 있게끔 또 올라오는 모습들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 투자자분이 지금 갖고 계신 시청자분이 오히려 안정적으로 수익까지 볼 수 있게끔 시간적인 부분만 조금 고려를 하신다면 수익까지는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우리가 또 이런 종목들 크게 움직여주지 못하고 안정적으로 또 움직여주는 그런 종목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런 종목들 확실하게 내가 이 애초에 19%라는 이 비중을 담기까지 사실상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면 그만큼 그 비중으로 다른 종목의 수익을 조금 더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또 이렇게 안정적인 종목으로 길게 끌고 가는 게 맞는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은 오히려 저는 이런 종목 하나 담아두시고 잘 끌고 가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봐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지금 시청자분께서 담으셨던 그 매수가 자체가 나쁜 구간은 아니에요. 하지만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이때 당시에 매수로 진입을 하셨었다면 추가 매수의 개념을 두시고 오히려 하락했을 때 한 번 더 나눠서 담아가는 그런 전략이 어땠을까? 살짝 좀 아쉬움이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비중 19%라는 것이 사실상 조금 아쉽기 때문에 지금 이 이동평균선이 내려오고 있는 관점에서 한 번 더 부딪히면서 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전략을 드리고 싶냐? 여기서 오히려 매수가쯤 왔을 때 지금 가지고 있는 19%가 아니라 절반 정도는 좀 덜어내시고 수익을 만약에 바로 올라가더라도 좀 아쉬워하지 마시고 반 정도 덜어내신 다음에 다시 한번 눌렸을 때 하단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평단가를 확 낮춰놓고 저점에서 공략하시는 게 좀 어떨까 싶네요. 절대 나쁜 기업은 아니고요. 지금 오히려 시장의 하락 영향에 따라서 같이 하락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시장, 이 저점의 이 지지 구간에서 이탈이 나왔다는 것은 시장의 하락과 같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장의 반등이 나왔을 때 이 종목도 좀 가파르게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자, 지금 시장에 의해서 좀 하락하는 경우라고 하니까요. 잘 살펴보시고 추가 매수도 한번 고민해보시고 현명한 선택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종목은요. 하이즈항공입니다. 네오님께서 남겨주셨거든요. 하이즈항공 6,903원 10% 들고 계시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지금 제가 봤는데 지금 평단가 자체가 굉장히 높게 잡으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때 당시 하이즈항공이 개별적인 이슈가 하나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보시면 지금 이때 당시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고점에서 잡으셨어요. 제가 봤을 땐 좀 단타의 개념으로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조금 하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또 비중이 하필이면 10%라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추가 매수를 하기에도 나쁘지는 않지만 이 하이즈항공 최근에 이 지지 구간을 명확하게 잡아나가고 있는 과정 중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조금 더 바닥 구간이 확실하게 명확해진다면 저는 오히려 비중이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의도적으로 한번 이 저점을 이탈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하락 구간이 다시 한번 나온다면 그때 추가 매수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기 때문에 한 2,400원쯤에 내려온다면은 그때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확 낮춰놓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온다고 한다면 지금 평균적으로 평단가가 한 4,500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에 따라서 리오프닝 관련주들 최근 흐름 좋습니다. 앞으로 이 여행 관련주들의 실적 충분히 올라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조금 덜어내시면서 수익까지 챙겨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대응 방법 좀 설명해 주셨습니다. 잘 살펴보시고요. 좀 좋은 판단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기도드릴게요. 상담 접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오늘의 하이라이트 빅스 대표님의 공략주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빨리 알려주시죠.
자, 제가 지난주 여러분들 첫 만남에서 이 반도체 관련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한번 시켜드렸었잖아요. 참고로 그 종목 아직도 순항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제시해드렸던 목표가까지는 아직 올라오진 못했지만 확실하게 수익 구간에서 순항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직 그때 당시에 종목들을 보지 못했더라면 두 번째 종목들로 함께 수익을 챙겨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 바로 뷰노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AI로 제가 특징 테마 교육을 해드렸죠. AI는 지금 오히려 많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잡기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반등에 따라서 AI 관련주들 같이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죠. 그런데 이 해당 기업은요, 그냥 AI 기업이 아니에요. 의료 AI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AI 자체는 너무나도 많은 광범위한 산업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이번에 이 뷰노라는 종목은 의료 AI 관련주이기 때문에 어떠한 재료를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 의료기기 업체예요. 국내에서 최초로 인공지능을 도입한 의료기기를 만들어낸 기업이 바로 뷰노라는 기업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래도 기술주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기술이 제대로 상용화되기 전까지는 조금 더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더라면 오히려 지금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진입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뷰노에 대해서 최근에 상승폭이 한번 나왔었어요. 어떠한 이슈를 갖고 나왔냐? 자,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약 330% 이상 성장했다는 이슈 속에 그때 당시에는 미리 이미 큰 시세를 줬다가 눌림목이었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시세를 형성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그 종목이 죽지 않았다. 기대감이 살아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 기업도 설명을 드렸고 이슈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우리가 같이 봐야 될 건 차트가 있겠죠. 자, 지금 이 뷰노라는 종목, 여러분들 아까 전에 보신 종목들과 이 AA, 제가 그때 아까 전에 폴라리스 오피스, 뭐 솔트룩스 이런 종목들 보여드렸었죠. 자, 이 종목도 역시나 이때까지는 전형적인 추세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때 당시 9월 달부터 하락이 나오게 돼요. 언제죠? 2차 전지의 폭락 이후로 시장이 일제히 조정이 들어갔을 때 이 종목도 역시나 조정을 면치 못하고 눌러앉는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자, 보시면 장기 이평선에서 1차적으로 지지를 받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왔을 때 일반적으로 수급이 동반되지 않은 반등이었더라면 좀 뒷전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 보시면 급격하게 지지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오면서 뭐가 같이 동반이 되고 있어요? 수급이 동반되고 있어요. 아직 이런저런 이슈들이 남아있고 AI에 대한 산업 자체가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 봤을 때는 나쁜 상황이 아니다라는 점이겠죠. 자, 지금 보시면 그리고 단기 이평선들이 올라갔다가 눌림목을 만들어냈어요, 함께. 그런데 지금 올라오면서 단기 이평선들도 같이 따라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나서 하나 더 체크해야 될 게, 자, 지금 최근에 눌림목이 어디서 나왔죠? 이때 당시 저항선, 장기 이평선에서 한번 맞고 내려왔지만 단기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상승, 아까 전에 3분기 매출 이슈가 나오면서 한 번에 상승을 시세를 줬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시세를 주고 재차 눌림목에서 우리가 공략을 한다면 지금 오히려 저점에서 이 뷰노라는 기업의 주가 차트가 2차 파동으로 그려나갈 수 있는 시초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에 대한 매수가 38,600원 오늘 종가 기준으로 잡아드릴 거고요. 자, 목표가는 49,900원에 잡아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아마 목표가로 계산을 해본다면 대략 20% 정도의 수익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주가 차트로는 만약에 수급이 동반된다면 그 이상의 상승도 충분히 가능성이 없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명확하게 이 뷰노라는 종목으로 같이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오셔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 뷰노까지 만나보셨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노란톡방에 나눠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대표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나는 주식인이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자세한 이야기는요, 노란톡방과 라이브 방송에서 한번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